이분이 저희 어머니라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정영희 씨가 40년 전에 사망해 산에 묻혀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뭔가 일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또성호 감독의 신작 얼굴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지옥과 계시록 등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연상호, 거기에 주연을 맡은 짜증 연기의 대가 박정민까지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예고편 속 모든 떡밥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안 좋아. 못생겼어. 못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뭔지 모를 거다. 아니야? 일종의 오해야, 오해. 예고편의 시작은 신문의 헤드라인, 이명균 기적이 실제한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도장을 만들고 있는 과거의 이명규, 그는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명규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도장 가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수준은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 정교함과 예술성까지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규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의 이명규, 또 다른 연기장인 권혜우 배우가 맡았죠.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네가!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무도 몰라. 알아? 네가 내일 모레 저기 저수지에 시체로 떠올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야. 그는 장님이 아름다움을 모를 거란 통념에 일종의 오해라고 답하는데, 원작에 따르면 이명균 도장 가게에서 시작해 엄청난 노력 끝에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캘리그라피 연구소까지 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찍혀있는 글자 청풍, 청풍은 이명규의 아내 정영이가 일하던 공장으로 그녀가 심부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왔다가 이명규와 눈이 맞은 걸로 보이죠. 아드님을 혼자 키우신 아버지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뭐 저한테야 뭐 과분하신 분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이명규의 아들 임동환. 네, 박정민은 과거 시점에선 이명규, 현재 시점에선 이명규의 아들 임동환. 이렇게 1인 2역을 맡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기대되는 부분으로 이때까지 다양한 배역을 완벽히 소화한 박정민이지만 조용 이 새끼야. 조용.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실제 시각장애인, 그러니 그가 수십 년간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 이 현실의 모습들이 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박정민 연기 인생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죠. 한편 옆에 있는 여성은 다큐 PD 김수진, 현재 이명규를 다루는 다큐를 촬영 중이고 선반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표창장들, 그리고 김수진은 이명규를 아드님을 혼자 키우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아 임동환의 엄마 정영이는 임동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죠. 경찰서요? 정영희 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임동환 씨 어머니이신데.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바로 어머니 정영희의 백골 사체가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생각에 잠긴 이명규의 모습, 백골과 함께 발견된 정영희의 주민등록증, 상태가 더러운 걸로 보아 그녀의 죽음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이명규를 바라보는 동안, 이로 보아 이명규는 임동환에게 정영희의 행방에 대해 거짓말을 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너를 낳고 도망갔다는 식이었겠죠. 이분이 저희 어머니라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정영희 씨가 40년 전에 사망해 산에 묻혀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영안실에 도착한 동안, 이어서 비춰지는 정영희의 백골 사체. 흙의 질감으로 보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경찰에 따르면 정영인 40년 전에 죽었고 산에 묻혔기 때문에 살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안은 어머니의 죽음에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고 이후 진행되는 정영희의 장례식, 오른쪽엔 상주로 있는 이명규도 보이고, 그런데 영정사진엔 정영희의 얼굴 대신 백지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동안 그의 뒤편엔 근조안이 하나뿐인 걸로 보아 이명규가 장례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예상할 수 있죠. 어쩌면 그가 정영희의 죽음에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아주 수상한 스멜이 풍기고요. 사진 같은 거 없어. 피복 공장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로 정영희가 외롭게 서 있고 심지어 한 남성에겐 삿대질까지 당하는데, 남성의 정체는 영희가 일하는 공장의 사장 백주상으로 지옥에도 출연했던 임성재 배우가 맡았습니다. 신의 의도가 뭔지 알았다. 서로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옥을 이 세상으로 옮기려고 한다. 이제 알았다. 영희는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튼 안 좋아. 못생겼어.
이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어느 한 골목, 이곳에서 성실이라는 영희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녀는 사장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한편 친척들에게 엄마의 사진을 묻는 동안 하지만 영희의 사진은 없다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얼굴이 아주 빠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흉측하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사장에게 괴롭힘을, 가정 내에선 차별까지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붉은 조명 아래 걸려있는 여러 사진들, 동안의 도장 가게의 모습도 담겨있는데 이 사진들의 주인은 바로 백주상.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로 영희가 들이닥치고 백주상의 멱살을 잡아버립니다. 다음 장면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규. 예상컨대 백주상은 영규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이를 알게 된 영희가 폭발해버린 게 아닐까. 한편 도가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어느 골목의 한 집으로 향하는데 그의 앞엔 다큐 PD 김수진도 보이죠. 그년 영희의 사연이 특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임동환이 비밀을 파헤치는 걸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영희와 영규가 일했던 골목으로 보이고 이어서 한 남성이 종이를 줍는데 팔 쪽에 시보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공장 사람, 아마도 백주상이 아닐까 싶고 종이엔 무언가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희가 백주상의 만행을 폭로하는 전단을 뿌린 게 아닌가 싶고요. 영희 언니가 그쯤에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 아무도 없는 피복 공장의 복도, 남성들에게 발각된 영희와 동안. 남성들은 사장의 부하들로 예상되며 영희가 멈췄어야 한다는 대사로 보아 그녀가 임동환을 위해 사장과 맞서 싸운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엔 피복 공장으로 뛰어가는 영희,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만세를 하는 영규. 영규 왼쪽엔 영희의 뒷모습도 보이고 오른쪽엔 백주상이 영규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백주상은 원래 영규에겐 호의적이었지만 모종의 사건을 이유로 영규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실에선 누군가가 쓰러지며 정영희의 백골까지 떨어뜨려 버리는데 아마도 이는 영규로 보이며 그는 영희의 백골을 보고 큰 쇼크가 온 것 같죠. 한편 얼굴을 가리고 쓰러져 있는 영희, 그리고 그녀를 촬영하는 백주상. 아마 백주상이 영희 얼굴을 가격했으며 이를 또 사진으로 담는 고약한 행동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넋이 나간 김수진 PD, 그녀 맞은편에 누군간 어딘가를 가리키고 또 다른 누군간 영규의 머리 위로 물을 부어버립니다. 이 남성도 소매에 시보리가 있는 걸로 보아 백주상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어두운 조명 아래 펼쳐지는 영희의 미싱질, 벽 한쪽에 붙어있는 여러 사진들, 꽤 오랜 세월이 흐른 흔적으로 보아 동안이 찾아간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여성들, 물속에 있는 나체의 여성까지 보이죠. 아마 이 사진들 또한 백주상의 것이며 그는 여성들이 촬영에 나쁜 짓을 한 것 같고 영희의 팔에 의지한 채 심각한 표정을 짓는 영규의 모습과 함께 얼굴의 티저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 영화는 연상호 감독이 2018년에 집필한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영상화를 노력해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바로 이 영화의 제작비가 단돈 2억 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연상호 감독의 사비로 외부 투자는 일절 받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는 얼굴의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 그런데 현재 배우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황. 그래서 박정민과 권혜를 포함한 주연 배우들은 연상호 감독의 제작 취지에 공감해 적은 출연료를 받았다 알려졌고, 특히 박정민의 경우 나만의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싶었다면서 연상호 감독에게 1인 2역을 선제안했다고 하는데 2억 원이라는 초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굴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영의 죽음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 모든 것은 9월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